보통 주부 습진하면은 주방 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습진을 부르는 뭔가 자극적인 성분들. 물만 봐도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 이게 물 자체가 물 자체 그렇죠. 세제가 닿지도 않았는데. 세제가 닿지 않아도 주부 습진 있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설거지 할 때요. 네. 모아놨다 하세요. 우와. 부지런히 병이다. 나 부지런하지 말아야 돼. 게을러야 돼.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공항 출국장을 가면 이런 장면들이 좀 목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당황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다 주부 습진으로 닳아 없어져 버린 지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주부 습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습진이라고 하면은 꼭 앞에 주부라는 말이 붙잖아요. 주부 습진. 습진,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 습진이라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카테고리예요. 엄청 크군요. 네. 습진하고 피부염하고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손에 생기는 거를 손습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손습진이 주부들, 물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주부습진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진이 있고 네. 그 밑에 손습진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주부습진. 그렇죠. 네. 그래서 주부습진이나 손습진 외에 또 습진이 많겠죠. 그렇겠네요. 뭐가 네.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습진, 네.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습진, 다리에 생기는 동전 모양 습진,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 습진, 유두 습진, 유두 피부염, 귀 습진, 눈에 생기는 피부염. 그것도 네. 일종의 습진이구나.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이러스나 세균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게 이제 생기는 이유는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면역력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요. 면역력이 쉽게 얘기하면 떨어져서가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네. 면역이 좀 더 과해서 생기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꺼끌꺼끌한 울 소재가 닿았다. 네네. 아니면 세정제가 닿았다. 네. 뭐가 이제 나쁜 게 왔다 그러면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생기는 게 습진인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네. 일을 너무 열심히 네, 하는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는 제가 면역력이 높아 생겼다 그러면 너무 의아해 할 것 같아서 깨지는 거거든요. 밸런스 문제구나.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뭔가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거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에 닿았기 때문에 접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접촉 피부염, 접촉성 습진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극 피부염이라는 게 있고 자극 피부염. 한 가지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극 피부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락스 같은 거나 세제를 계속 내 피부에 문지르다 보면 누구나 우리 소연 씨도 그렇죠. 생기고 저도 생기고 선생님도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 있죠. 이게 네. 자극 피부염이에요. 자극 피부염.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이거를 닿았을 때 나는 안 생기고 이 사람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알레르기성 피부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가면서 생기는 게 네. 알레르기성 네. 피부염. 아니 그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생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같은 제품을 했는데도 또 그냥 넘어갈 때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면역력의 문제인 거예요. 면역력이 네.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거네. 맞습니다. 어떤 때는 막 일을 막 애가 네.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가 막 나고 어떤 때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맞아요. 있으니까는 뭐 네. 별일 없이 그냥 그래서 지나가고.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진짜 많아요. 힘들겠습니다. 주부 습진 같은 경우에 증상이 대표적으로 그냥 좀 뭐랄까요 간지럽고 네, 제일 먼저 이제 건조해짐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일단 건조해지고 뻣뻣해진다. 손이 건조하고 뻣뻣해진다. 예. 그 다음에 빨갛게 되면서 그 다음에 가렵고 음. 따갑고 찢어지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부 습진이요. 요새는요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아니 생겨요. 우리 또 제 앞에 계신 네. 분이 남자분인데 너무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육아를 같이 하는 그렇죠. 경우가 요즘 많다 보니 많으니까 아무래도 집안일도 많이 하고 맞아요. 남자분들도 이제 이름이 주부습진이라서 남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손습진이라고 해요. 손습진. 주부습진이라고 하면 너무 슬퍼하실까봐. 네. 보통 주부습진하면은 주방 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닿아서 자극이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습진을 부르는 뭔가 자극적인 성분들 이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뭘까요? 그럼요. 일단 물만 닿아도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 이게 물 자체가 물 자체 그렇죠. 세제가 닿지도 않았는데 세제가 닿지 않아도 물 자체가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맨날 씻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제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우리 피부에 있는 보호막을 쓸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세정제 어디 가나 쓰고 그렇죠. 집에서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습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손세정제 쓰지 말라 그러고요. 네. 그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손세정제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 판매를 합니다. 무알코올 네, 성분으로. 무알코올로 만들어 놓은 거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따로 사서 얘는 따로 좀 쓰라고 해요. 그거 외에도요, 이제 직업적으로 네.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파마약이나 염색약, 염색약. 아무래도 안 닿을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짜 손습진과 이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습진으로 인한 어떤 뭐 가려움증, 통증 같은 게 뭐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특정 시간대에 더 뭔가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계절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이 증상이 덜하고 더하고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땀이 굉장히 많이 나면 더 심해지는다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반면에 건조하면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건조할 때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갔는데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그렇죠. 경우가 꽤 있거든요. 겨울이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보습을 좀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막 일을 하고 정신이 없을 때는 가려움증을 못 그렇죠. 느끼다가 예,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자려고만 하면 가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정신적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는 약 중에요, 자기 전에 한 알 먹는 약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가려움증도 가라앉혀 주면서 약의 부작용 중에 졸린 약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작용을 또 역이용을 해서 잠을 더 잠을 잘 잘 자게 자게 할 수 있는 거죠. 바세린이라든지 아니면 막 영양 크림 같은 거를 막 듬뿍듬뿍 얹어가지고 아주 발을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건조하지 않게 좀 촉촉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네네.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르고 뭐 비닐 장갑이나 랩 같은 걸로 좀 싸놔도 싸놓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습진, 손습진이 일어나면 또 아무래도 연고를 바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연고를 발랐다가 근데 또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물을 손에 또 닿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연고를 바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지워졌다 없어졌다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과연 이렇게 연고 바르는 게 그게 그래서 효과적일까? 자기 전에 네. 일을 다 끝내고 목욕도 다 끝내고 주무시기 전에 심할 때는 연고까지 발라주시고요. 네네. 심하지 않으면 바셀리나 영양크림 같은 거 핸드크림 듬뿍 바르시고 거기에다가 연고를 같이 섞어서 바르시라고 하는 거죠. 연고 섞어서.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 전에 좀 충분하게 잘 발라주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연고 중에 스테로이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유레아라고 유레아. 연화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발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런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안에 흡수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유레아라는 거는 각질 연화제, 그러니까 각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네. 이러한 성분들, 유효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피부 안에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써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네. 아니, 방금 전에 스테로이드를 언급하셨는데, 보통 이제 주부습진, 손습진 연고를 보면은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연고가 많잖아요. 뭐, 괜찮은가요? 계속 쓰면 내성이 계속 쓰는 거는 안 이야기도 좋죠. 있고. 네. 그래서 심할 때만 스테로이드를 같이 섞어서 그 밀폐요법 장갑을 끼시고요. 네.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아까 얘기한 바셀린이나 유레아 이런 것들만 쓰셔도 충분하겠죠. 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일주일 발랐어. 근데 또 차도가 없어.
그러면 그럴 때는 약을 같이 네, 병원에 병행을 하면 오셔서 되고. 치료를 같이 하는 네. 게 좋아요. 그 약은 어떤 성분일까요? 약은 이제 스테로이드도 있고 네. 항히스타민제, 가렵지 말라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 오면요 치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 어떻게 치료를 광선 받아요? 치료가 있어요. 아, 광선 치료. 피부가 잘 재생이 되고 진정이 네. 되도록 도와주는 광선 치료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치료들도 결국은 약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 네. 약을 계속 바르는 게 내가 불안하다 하는 네. 경우에는 좀 번거롭지만 병원에 오셔서 같이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네. 아니, 손습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낫기는 낫는 거죠. 완치가 되죠. 완치는 되지만요 재발은 잘할 수 아, 있죠. 또 왜냐하면 재발. 우리가 손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완치 개념보다는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손습진이 생겼던 분들은 다음에 또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조금 더 안 높죠. 생겼던 분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 손습진이라는 거는요 약간의 피부염, 습진의 네. 소인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토피를 앓았다거나 네.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기 아. 때문에 이 알러지 체질이라는 거는 약간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 손습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오. 조금 조심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좀 더 게 신경을 좋죠.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다른 네, 분들에 네. 비해서. 네. 그리고 주부습진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설거지 할 때요. 네. 조금 모아놨다 하세요. 아, 자꾸 컵 하나 했을 때 자주자주 하지 이거 할 때 말고. 부지런히 병이다. 아, 부지런하지 말아야 돼. 게을러야 돼. 조금 모아놨다가 네.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세요. 아, 면장갑도 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손을 잘 보호를 해주시고 공장갑 한꺼번에 해라. 있는데. 너무 부지런 떨지 말자. 자, 오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것처럼 깨끗하게 습진으로부터 내 손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집니다. 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